어찌 보면은 아이를 야구시킨 경험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저보다 더 우려보다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제가 뭐 이승엽 아버지도 아니고 박지성 아버지도 아니고, 예. 하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제가 그리고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했었던 실수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나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줄곧 그런 스포츠에 대해서 계속 관심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집에서 맨날 야구만 보고 했으니까 애가 야구를 했겠죠. 예. 기본적으로 의식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된 매거진 잡지를 출간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대체로 이제 마음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 안에 이제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뭐 느낌 이런 걸로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물론 이제 애가 이제 야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이제 주변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애를 운동을 시켰을 때는 사실은 제 감정을 좀 주체하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네, 누구나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감독 코치님들이 애들을 대하는 거라든가 또 관중석에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대하는 모습들이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교육이라든가 저희 와이프는 교사인데요. 배움이라는 게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이들은 어떨 때 가장 잘 배우는가 하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연구되고 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공부되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 운동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저학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더 한심스러웠던 거는 사실 저 자신한테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저희 아이가 벤치에서 이제 2, 3학년 때 저학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막상 경기를 뛰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보내는 반응이나 메시지나 말이나 행동들은 사실 제가 그렇게 충격을 먹었던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변해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더더욱 이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대체로 저희는 어떤 아이한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가르침과 배움이 사실은 되게 비례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지만 그냥 뭐 어떤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활짝 뛰면서 보고 계신 분들의 어떤 배움의 크기하고 뭐라도 하나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자발적으로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와는 완전 딴판으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애가 중학교 넘어가면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애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너 운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하고 가장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한 가지씩만 얘기를 좀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감독님에 관한 내용이었고 제일 안 좋았던 건 이제 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저희 그래도 저는 이제 애를 대할 때 이제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급적인 훈련을 덜 시키는 곳에서 초등학교 야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알아보고 가장 성격도 유도를 하실 것 같고 하는 건데 일부러 사실 찾아가서 너무 시켰었어요. 예. 뭐 좋은 얘기니까 사실 실명을 밝혀도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셨던 감독님이 이제 박윤모 감독님이라고 지금 부산고등학교에 이제 감독으로 계시고 그 당시에는 저희 이제 아이를 가르치셨던 리틀 야구팀에서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았던 기억은 그거였대요. 오늘 시합 결승전이었는데 방송 경기였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투수로 나가서 3진을 딱 잡고 그 이닝 끝나고 딱 내려오는데 저희 감독님이 그냥 팔짱을 딱 켜고 옆에서 이렇게 싹 웃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잘했다 이런 말도 없이.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이제 굉장히 뭔가 뭉클해서 내가 감독님을 기쁘게 해드렸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도 그 생각,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렇게 뭐 실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을 빼거나
하지도 않으셨고 심지어는 정말 중요한 결승 경기에서 애가 말을 다른 뭐 저희에도 뭐 그런 실수를 할 때 있었지만 말로 해서 밀어내기 본래 3개 연달아주고 밀어내기로 이렇게 한 그 투수한테도 다 올라와가지고 한번 싶다고 그래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엉덩이 탁 치고 고생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그 시합 안에서 감정 컨트롤이 굉장히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제일 안 좋았던 기억은 마찬가지로 어느 대회 이제 결승전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중간쯤에 아주 중요한 찬스에서 저희 팀이 한 점 지고 있는데 타자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심은 이제 뭐 홈런이나 안타 같은 거 쳐가지고 동점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근데 대개 현실은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야구는 실패 게임이니까 루저스 게임이라고 하죠. 예, 잘 쳐봐야 사망이고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자기가 10개를 던지면 보통 자기 마음에 드는 거 3개 정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제가 얼핏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는 부분인데 그 유격수 딱 보니까 쳤던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시합이 열렸던 곳이 지방이라서 간이로 이렇게 만든 곳이라서 벤치 바로 옆에 이제 부모들 관람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속상하면 한숨을 푹 쉬면서 새끼 이럴 때 못 해주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툭 던졌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애가 지나가면서 헬멧을 싹 벗으면서 오만상이 돼가지고 막 날도 더운데 막 자기는 이제 못 쳐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좀 애가 이 얘기를 들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몇 달이 지나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때 정말 결정적일 때 내가 안타를 못 쳐가지고 정말 죽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더 정말 괴로움이 미칠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후회스러웠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근데 앞으로 또 그럴지도 모르는 거 보통 이런 것들이 지금 최원호 위원님께서 앞에서 쭉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찌 보면 물리적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나왔지만 그 안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하는 것들이 등장했죠. 근데 뭐 심리학이나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머슬로우의 우리 욕구 5단계설에 의하면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안전이죠.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경기장에서 내가 슬라이딩을 해도 다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몸을 마음껏 내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웨어 플레이 같은 경우도 펜스가 내가 얼마든지 부딪혀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 몸을 던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론들을 습득해서 내가 이렇게 던지면 다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을 때 더 밀도 있게 연습을 하면서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물리적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심리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사실 없었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제 아들한테 물리적인 상처를 부상을 안겨주듯이 똑같이 심리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셈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육학 이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사실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고요. 우리 흔히들 칭찬 같은 거 많이 해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칭찬 같은 경우도 그냥 쉽게 할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애가 좀 잘한다 싶으면 집에 와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와, 홈런 따야 되겠다. 뭐 메이저리그 가겠네. 뭐 내지는 뭐 이번 대회 뭐 홈런 한 5개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면 이번에 한 투수들 같은 거 이번에 한 4이닝 90점 이거에 한번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들을 하시죠. 부모님들이. 저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많은 부담으로도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야구를 하는 게 즐거워서 하게 됐을 때 그런 결과는 사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담감이 주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오히려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 운영자로 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야구 선수라는 카페에 어느 학부모님께서 올려주신 그 질문
질문이에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고충을 털어놓으신 거죠. 며칠 전 아이가 경기를 말아먹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만 얘기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었죠. 그런데 아내는 조목조목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은 아이에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야 책임감이 생기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격려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기 그 모자 쓴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실수하면 실수 뭐 하죠.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 많이 하죠. 실수하면 보통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창피하고, 미안하고. 결국은 이거와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쪽에 어떤 탐구된 연구된 것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코치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운동 쪽에 좀 응용이 돼서 적용된 사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다 미국 사례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이제 대학 NCAA 그리고 프로에 진출한 엘리트 선수들을 30년에 걸쳐서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하면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언제냐? 언제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집으로 돌아온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답니다. 그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꼽았던 게 가족들과 함께 시합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얼마나 잔소리들을 했겠어요. 엄마가 한 번, 아빠가 한 번, 너 그때 뭐 왜? 우리 그 학생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순간 사실 그 창피함을 느끼고 하는 것들은 온전히 사실은 다 선수들이 다 느끼는 거죠. 저도 사실은 한번 제가 애한테 한번 화를 내고 나서 깊이 한번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애가 못하는데 화가 날까? 이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안 들더라고요. 나는 왜 우리 아들이 야구를 못하는데 화가 날까? 이게 과연 내가 화를 낼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순간 가장 힘들어하는 아들한테 그거를 따뜻한 품이 돼주지를 못할지언정 저도 이제 차에서 그런 짓을 했던 기억이 한 번 나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일 때문에 못 가고 다른 부모님한테 오늘 어땠어요? 하니까 오늘 얘기하는데 저희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분명히 무슨 경기를 좀 말아먹는 그거를 넌지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시합 끝나고 이제 딱 모이는 장소에 가서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오는데 걔랑 이제 우리 아들이랑 아들 집 가까운 둘을 이렇게 태우고 오는데 얘가 이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야, 아빠가 지금 화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봐. 근데 얘는 얘기하기가 싫죠. 얘기해봐. 그래서 뭐 제대로 뭐 얘기를 못해요. 우리 둘이 또 진술이 엇갈려. 야 그때 1412였잖아. 애들은 사실 그거 잘 기억 못하거든요. 야 아니야 안 들렸어. 막 11이었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물어보다가 점점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뚜껑이 열리기 직전까지 아빠가 지금 화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이미 화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애는 또 더더욱 얘기를 못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 말의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아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구초등학교 신문에 어떤 소개가 돼서 아시겠지만 청구초등학교 손영근 감독님은 지금 초등학교에서만 지금 학력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아졌으면 하는데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손흥민 감독님 경기가 끝난 그날은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는다. 그 다음 날이나 연습을 할 때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끝난 날에는 아무리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합이 끝나고 다음 날이라든지 2, 3일 지나면 연습할 때 그 상황에서의 실수를 알려주면 더 잘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쪽에서 이제 많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배움의 과정이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나는지 이런 그 뇌과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뭐 파충류의 가장 그 뇌관이라고 하죠. 인간의 어떤 생명, 안전을 관장하는 영역. 그 다음에 원심 포유류 뇌, 보통 변연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감정 영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신생 포유류 뇌, 여기가 이제 뭐 심피질, 전두엽 같은 여기 분포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보통 우리가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게 뭐 어떤 배움이든지 간에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예.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이성이 작동하는 공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이제 확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 이 부분에 쏟아지던 에너지가 이 부분으로 급속히 후퇴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는 다운시프팅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났을 때 처음에 저 학생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다음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든가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자 라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되게 특히나 어린 친구들일수록 실수했다, 창피하다, 이제 또 감독님한테 혼나겠네, 애들한테 창피하네, 나 때문에 경기에 졌어, 어떡하지? 등등의 생각들. 네. 위원님도 아마 처음에 그 홈런을 맞고 나서 분하다, 다음에는 내가 꼭 마이형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런 뭐 사람이 아니죠. 대개는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죽으려고 절벽에 올라가다가 돌이 이렇게 떨어지면 돌 확 피하다가 혹시 죽을 뻔했나? 그게 이제 머리로는 죽으려고 해서 죽으려고 갔는데 실제로 가다 보니까 내 온몸에 각인되어 있던 생존에 대한 본능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감정들이 돌보아지는 상태에서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환경은 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지도자분들 역시 이런 그 일방적이고 어떤 좀 거칠게 표현하는 좀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배운 거 이상을 표현하기 좀 쉽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부모님들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더라도 잠깐 좀 얘를 일단 보듬어주고 그런 후에 이 교육을, 그래서 미국의 코칭 교본이라는 거 이런 거에 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살짝 감정을 돌보라는 거. 이를테면 미국 리틀야구 연맹의 코칭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보셔도 굉장히 이제 요즘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모션, 감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감정을 고려한 상태에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상태에서 가르치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요즘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이승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가서 한 인터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 지도자분들은 슈터 타이밍이 안 쏘면 바로 혼난다는 거죠. 근데 이승우 선수 표현으로는 그때 안 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지시대로 하지 않아도 혼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창조적인 플레이를 나름대로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잠재력이 더욱더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프로액티브 코칭이라는 사이트에서 발췌되는 내용인데, 이건 아이들이 결정적인, 우리 보통 야구 같은 경우 크러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긴장을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긴장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훈련을 경기 전에 충분히 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습을 주로 게임 위주로 많이 해야 된다는 맥락이랑 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훈련은 대체로 긴장감이 사실 없죠. 아무리 가지라고 해봐야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문제인데요.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잘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세 번째가 이제 저희 부모님들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실수를 했을 때 반응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금 헤쳐나가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겁부터 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들은 사실은 온몸에 세포를 각인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특히 야구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스포츠를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누는데, 승자의 게임, 위너스 게임이라고 격투기 종목들이나 수영, 육상처럼 어떤 선수나 팀이 갖고 있는 전투력이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루저스 게임이라고 하죠. 패자의 게임. 대표적인 운동은 골프와 야구를 들고 있고요. 경제활동으로 보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패자의 게임. 그래서 주식과 야구, 골프 이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거든요. 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넘게 경기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30분 내외 경기를 하는데, 실제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15분 내외. 그리고 나머지 2시간 이상은 대부분 데드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경기는 벌어지지 않지만 선수들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이 솟구치는 그런 시간들. 골프도 더 심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전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전 홀에서 쳤던 것들을 싹 잊어버리기 위한 어떤 루틴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에도 타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루틴을 하는 이유들을 뭐 이렇게 오히려 잘하겠다라는 어떤 과욕을 떨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긴장감을 내려놓기 위한 수단으로서 늘 반복되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준비를 하게끔 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모들이 각 경기 끝날 때 아니면 어떤 실수가 벌어졌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주냐에 따라서도 이 야구 같은 분이 클러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본 기사에 이제 그 미국에 가 계신 이종현 코치님도 비슷한 맥락의 글을 기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NC에서 그 1차 지명으로 들어온 강민국 선수라고 동국대 출신 내야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연습 경기에 한 경기에서 에러를 4개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완전 멘붕이죠. 근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비에서 실수를 한 선수는 누구나 당황하게 되면 어쩔 줄 몰라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실수가 반복되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밀려온다. 그것은 코치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며 본능이다. 경기를 마친 후 이영국 코치와 나는 오늘 실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고, 또한 경기를 마친 후 나머지 연습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 후 연습을 시키면 선수는 분명히 야단맞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결코 선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민국 선수는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고 나머지 훈련도 하지 않았다. 이 뭐 사실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 보통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가 실수를 하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그냥 먹어라. 이게 보통 사례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역시 집에 가서는 아들이랑 얘기하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고 있고, 그 실수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요. 사실은 아들이 성장하는 것 못지않게 저 또한 많이 성장을 한다라고 느끼고, 한 게임 할 때마다 올라오는 이것들을 참아내기 쉽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애가 못하는데 내가 화가 날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좀 과도한 기대가 있는 거죠. 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갖고 온 건데요. 미국의 어느 체육관에 붙어있는 그 부모들을 위한 광고인 것 같아요. 미국 이게 딱 보니까 하키 신발인 거 보니까 어떤 실내 링크 같아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스포츠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지가 당신이 어떤 부모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떤 부모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선수가 배움을 잘 받아들이고 게임을 존중하며 좋은 종료가 되고 정신적으로 강인하며 실패나 실수로부터 바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맥락이겠죠. 네. 부모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이를 기술적으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은 감독
거친 길 충분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부모가 해줘야 될 일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야구 선수로서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야구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옆에 지켜줘야 되는 일이 사실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죠. 물론 거기에 도움을 주면 참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